예, 오늘도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세 질문 탑10 계속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계속해서 보는데요. 오늘은요, 자,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에는 이제 주택수에 들어온다. 이 규정이 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이 하나 있는데 분양권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세 월간 질의 탑10입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은 분양권하고 주택이 결합되었을 때 이 주택을 처분합니다. 그랬을 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자, 분양권이 초래한 문제점입니다. 자, 분양권이 주택으로 이제 카운팅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요, 이미 주택수에 포함한다라는 이게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분양권 취득은 주택수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조합원 입주권도 어차피 이게 권리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주택으로 완공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고,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이게 완공이 되면은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권리인데 요건 주택수에 들어가고 이건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형평성 문제가 처음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는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샀습니다. 그럼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존재가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A를 처분을 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양권이 또 주택으로 완공되면은 이것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케이스는요. 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또 분양권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도 이 분양권들은 아무런 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주택을 팔았을 때는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과 분양권을 결합한 그런 여러 가지 투기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눌러주시죠. 그래서 분양권 투기가 과열이 되어 가지고 집값을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런 두 가지, 그렇죠. 조합원 입주권하고 형평성, 그리고 투기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국가가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은 이건 이제 주택으로 보겠다, 이런 규정이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전에는 주택으로 안 봤는데 이때부터는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주택으로 본다는 말은요,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 주택이 하나 있고 분양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이제 판정할 때 그때도 분양권이 주택으로 판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분양권도 주택이니까 분양권 하나를 샀다가 분양권을 팔면은 이것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니고요. 주택수에 카운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택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일 신삼이다, 이렇게 배웠죠.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신삼. 그랬을 때 이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는요, 이게 주택수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그냥 처분하면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은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주택수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한번 눌러주시죠. 자, 분양권도 주택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주택이고 이것도 주택이라면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요거를 팔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을 갖다가 새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56조의 3 2항이 있고요. 3항이 있습니다. 먼저 2항을 먼저 볼게요. 2항은요, 우리가 잘 아는 종일 신삼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해요. 그리고 분양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해줄게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종일신삼 똑같이 취급을 하면 됩니다. 이게 요 2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가 하면요.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형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건물을 짓는 단계가 있겠죠. 그런데 뭐 시행사가 부도가 났다, 건설사가 부도가 났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 분양권이 3년 안에 완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이 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집을 나중에 팔 건데 들어갈 집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종일 신삼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도 종전주택을 팔아라. 그래도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게. 이런 이제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죠. 신삼. 분양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3년이 지난 다음에 팔아도 이제 이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양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 종전주택을 팔아도 이 주택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자, 이게 156조의 3의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럼 주택이 완성이 된 그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모두 전입을 하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이렇게 전입을 했으면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하라 이겁니다. 자, 눌러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주택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눌러주시죠. 자, 주택이 완성이 됐는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또는 한 번 더,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그래서 이 분양권이 이제 주택으로 완성이 되고 나서 2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든지 아니면은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2년 전에 그 안에 종전주택을 팔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닙니까? 따라서 분양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런 액션을 취하라 이 뜻이겠죠. 그래서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잠깐 앞페이지 가시죠. 아니 앞페이지 그렇죠. 자, 첫 번째 요건 뭐였죠?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라. 그 다음 완공된 다음
2년 또는 전 2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그러면 이제 요 주택을 3년이 지난 다음에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양권이 이제 완공이 되겠죠? 완공이 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하라. 그리고 일단 전입하면은 1년 이상 거주하라. 그리고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전후 2년 사이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그러면 종전주택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 종전주택을 팔더라도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이런 복잡한 경우에 근원은 뭡니까? 그렇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이 주택수의 카운팅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규제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없던 규정이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예, 가면 갈수록 규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택과 분양권이 결합됐을 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